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윤석금. 웅진 IQ는 최고급 종이에 올 컬러로 인쇄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여 기존의 학습지와는 완전히 차별화를 이뤄냈다. 더불어 웅진의 판매 조직을 활용한 영업으로 1년 만에 42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회사에 150억 원의 현금이 생겼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지 못해 동분서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엄청난 쾌거였다. 회원들에게 매월 학습지를 보내주면서 150억 원은 그대로 회사의 투자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웅진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마련한 자금으로 정수기와 식품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 만약 당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데만 매달렸다면 이렇게 회사를 키워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리더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회사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태도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원가 절감, 신기술 개발과 같은 경영의 성과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진다.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부정적 사고에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해보자 라는 긍정적 사고가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 가능성을 찾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한 제조회사의 CEO가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 직원 2명을 아프리카로 보냈다. 한 직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팔 수 있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라고 말한다. CEO는 과연 어떤 직원의 보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모두가 힘들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그 안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리더는 그 희미한 가능성의 빛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한다. 그 빛을 조직을 위한 희망의 등불로 키우는 능력이 곧 리더의 정신력이다.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자극해서 잎을 빨리 돋게 하려는 자연의 과학적 행위다. 사람에게도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다. 적절한 자극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동력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디서 어떻게 자극을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직의 정점에 있는 리더는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누구나 자극을 받으면 아프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그만큼 실력이 자란다. 나는 주로 경쟁사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다. 경쟁사는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도록 돕는 고마운 존재다. 마라톤을 봐도 그렇다. 혼자 뛸 때보다 경쟁자와 함께 뛸 때 더 좋은 기록을 낸다. 경쟁사의 선전을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웅진은
지금까지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결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소비자는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기업뿐 아니라 비방을 하는 기업도 신뢰하지 않는다. 리더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 자극을 받기도 한다. 나 역시 언론 기사, 외부 강의, 독서, 벤치마킹을 통해 영감을 얻고 도전의 단초를 발견한다. 새롭게 접하는 정보를 우리 회사에 적용해 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것이 자극의 시작이다. 리더는 이렇게 외부 자극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조직원들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은 리더지만 리더 자신이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없고 역할을 나누기도 힘든 자리이기에 리더는 본질적으로 외롭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판단력을 갖되 조직원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함이다. 마음이 힘들거나 지칠 때는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는 요즘도 힘들거나 지칠 때면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다. 그리고 스스로 긍정의 주문을 외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봐. 그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어. 리더의 이러한 긍정적 생각은 조직의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줌으로써 혁신의 토대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리더가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직원들 역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조직이 달라지겠어? 라는 부정적 사고에 젖게 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주어진 일만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발전할 수 없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조직원들의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바탕이 돼야 열정이라는 불씨를 만들어지고 조직에 옮겨 붙일 수가 있다. 경험상 직원들의 수준은 그 회사 CEO의 수준과 일치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직원들의 수준이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제일 먼저 CEO 자신의 수준부터 점검해야 한다. CEO가 유능하면 직원들 수준도 그에 따라 올라가게 마련이다. 팀에서도 마찬가지다. 팀장의 수준이 높으면 팀원의 능력 역시 동반 상승한다. 팀장이나 중간 관리자를 수준 높은 사람으로 구성해야 신입사원의 수준도 따라 올라간다. 직원에 대한 이해와 사랑 없이 능력과 실적만으로 판단하고 지적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직원들의 역량이 낮아서 불만이라면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건 역시 리더의 책무다. 직원들은 리더의 믿음과 기대만큼 발전한다.
누구라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인정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러니 리더가 직원들에 대해 기대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조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난관을 극복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해도 자신의 감정을 직원들에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좋지가 않다. 직원들로 하여금 눈치 보게 하는 리더, 기분에 따라 결제 결과가 달라지는 리더는 제대로 된 정신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다. 리더는 조직원에게 언제나 한결같고 굳건하고 존경스러운 존재여야 한다. 흔히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그릇의 크기에 비유하는데 리더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그릇이어야 한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좋은 리더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강한 정신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긍정, 희망, 가능성, 사랑과 같은 덕목은 스스로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 강인하고 단단해지지 않고서는 조직과 기업을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의 책임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리더십이다.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리더십은 다르다.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조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다. A는 개인의 능력 면에서 뛰어난 인재지만 조직원을 규합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기 힘들고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반면 B는 전문성에서는 조금 뒤져도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다. 조직원들을 화합시켜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나는 선뜻 B를 선택했다. 리더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속 조직원들을 만나보면 된다. 조직원들이 회사를 좋아하고 상사를 좋아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의 리더는 훌륭한 사람이다. 반대로 조직원들이 평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이직이 잦고 그러면 리더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조직엔 기가 살아있을 리 없다. 리더는 조직원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조직원에게 의욕, 열정,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권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상사, 조직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사 밑에서 아랫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조직원에게 의견을 묻고 상의하면서 그 사람의 열정을 끌어낼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다. 가끔 조직의 명령이니 시키는 대로 해 라고 군림하는 리더들이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통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다. 오늘날처럼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조직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리더 밑에서 어떻게 조직원의 창의력과 조직의 경쟁력이 자랄 수 있겠는가? 훌륭한 리더는 아랫사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종합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칭찬만큼 사기를 북돋우는 것은 없다. 의례적인 말은 건네지 않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때만 칭찬한다. 칭찬이 상대에게 거칠의 말로 들리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한 칭찬이야말로 마음을 살 수 있다. 사실 기업 경영에서 직원을 칭찬하는 일은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일에 속한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일이니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야단칠 때다. 현명한 리더는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하되 직원이 그 일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도록 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직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리더가 언성을 높여 야단을 치거나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언행까지 한 경우라면 반감이 커진다. 일방적으로 상사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 억지로 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회사와 리더 양쪽에 매우 큰 손실이다. 직원을 야단치고 오랫동안 그대로 놔두면 마음의 상처가 불만으로 바뀌고 어느새 리더에 대한 반감으로 변해버린다. 대개 야단을 친 사람은 그 사실을 곧 잊어버리지만 상대방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놓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일 때문에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경우엔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아무리 괴로워도 밝게 웃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동정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더가 힘든 자리인 것이다. 조직원들이 리더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뭔가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힘들어 죽겠어, 희망이 안 보여 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어서는 안 된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긍정의 언어로 조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조직원이 우리 팀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번 고비도 함께 잘 넘길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하고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긍정의 아이콘, 희망의 모델이어야 한다. 아랫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다니느냐는 전적으로 리더의 몫이다. 리더가 조직원과 함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풀릴지는 몰라도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리더에게 되돌아온다. 좋은 리더라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불만과 서운함을 이해하되 그것을 개선시켜 희망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함께 회사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직원이 왜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문제를 파악해 적절한 처방을 해줘야 한다. 농경시대에는 옆집 논의 농사가 잘 되든 말든 우리 집 농사만 잘 되면 그만이었다. 농사는 상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노력과 공으로 정직하게 수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른 경쟁자의 승리가 곧 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경쟁의 시대다. 특히 기업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임원은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저 좋은 사람 역할만 하고 있었으니 그는 무능한 리더였을 것이다. 훌륭한 리더와 의지하고 싶은 선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여줘야 좋은 리더라 할 수 있다. 조직원에게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성장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인격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격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하는 것이고 조직에서는 냉철한 판단과 명확한 성과를 지향해야 한다. 팀의 성과를 향상시키면서 조직원의 긍지와 실력까지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진정 좋은 리더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던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IT 기술, 인터넷이 가져온 디지털 혁명이 시작될 때도 지금처럼 혼란스러웠다. 저런 기술이 정말 가능할까? 디지털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하는 의문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때 고민만 하며 망설이던 기업과 디지털 기술 안으로 용감하게 뛰어든 기업의 명함은 극명하게 갈렸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뒤처진 기업도 여럿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코닥이다.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저장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이를 상용화하는 시기를 놓쳤다. 당시 코닥은 필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사업에 매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키아도 마찬가지 이유로 순식간에 무너졌다.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했던 노키아도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서 시장에서 사라졌다. 핀란드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노키아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저작권과 특허권을 마이크로소프트에 54억 유로에 받고 팔아야 했다. 이처럼 회사의 책임자인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바꿔 말하면 리더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선택을 하는 리더는 유능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리더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리더는 능력 있는 경영자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기업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리더는 그렇지 못한 경영자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디자인을 채택할 것인지, 특정 직책에 어떤 인물을 앉힐 것인지, 누구를 신입사원으로 뽑을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한다. 리더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 무엇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와 부품을 잘 만드는 협력 업체를 알고 있는 것도 커다란 경쟁력이다. 기술 좋은 업체를 잘 선택하면 제품의 품질을 단박에 높일 수 있다.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진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리더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 리더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내 경험상 방법은 하나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지식만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리가 없고, 해묵은 지식,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고 열린 자세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는 무수히 많은 정보 중 필요한 것을 골라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미국에 스티치픽스라는 온라인 의류회사가 있다. 2011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회원 10만 명, 연 매출 3천억 원 정도의 탄탄한 기업이 되었다. 기업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곧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의류 쇼핑몰이지만 사이트에서 옷을 볼 수 없다. 대신 고객의 취향, 라이프스타일, 필요한 상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를 내면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옷 5가지를 추천해준다. 고객은 이 옷들을 받아서 입어본 뒤 선택해서 구매한다. 사지 않는 아이템을 반품하는 비용은 무료이고, 제품을 구매하면 처음에 냈던 비용 $20를 돌려준다. 이 사이트 회원의 80%가 추천해준 옷 5가지 중 하나 이상을 구매한다. 첫 구매자 중 90일 이내에 다시 구매하는 고객의 비율이 무려 80%나 된다. 이 회사를 설립한 카트리나 레이크는 예전에 사귄 남자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누구보다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옷을 추천해주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닌 옷을 골라주는 회사를 설립했다. 스티치픽스의 성공 비결은 고객이 원하는 옷을 선택해주는 큐레이팅에 있다. 이 회사에서는 50여 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의 취향을 분석한다. 인공지능이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옷을 고르면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감성을 더해 고객의 니즈에 맞춰준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력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옷을 골라내는 것이다.
이 회사의 4,000명의 직원 중 2,800명이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한다. 이 스타일리스트들은 수천 수만 개의 옷 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어느 회사나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취향, 생활, 필요에 감성을 접목하여 큐레이팅하는 기술은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할 수 없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넘쳐나는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스티치픽스에서 일하는 2,800명의 스타일리스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다. 기업 전문가들이 스티치픽스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바로 옷을 선택하는 기술, 즉 큐레이팅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요즘 쏟아지는 기술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전부터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인공지능을 전공한 연구원을 뽑아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한들 앞서 시작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 선택하면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어느 회사의 어떤 기술과 융합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웅진 플레이 도시에 공룡 로봇 무인 발권기를 설치했다. 공룡 로봇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면서 티켓을 발권해준다. 인공지능 로봇이 티켓 발권을 해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공룡 로봇 무인 발권기가 들어오면서 고객도 회사도 모두 만족하고 있다. 로봇이 움직이면서 음성 안내로 티켓을 발권해주니 일단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로봇 도입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 로봇은 우리 회사가 개발한 기술 제품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일본에 이런 로봇 기술을 가진 연구소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갔고 이를 우리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도입했다. 공룡 로봇 무인 발권기는 일상 업무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일본에 있다는 정보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융합된 결과물이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좋은 기술을 가진 다른 업체를 찾아 자신의 회사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한 비리에 그치지 않는다.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기업의 선택은 자유롭되 공정해야 한다. 가장 우수한 제품을 가장 싸게 구매하는 것이 경영의 원칙이다. 선택이 공정하려면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담당자의 선택 권한을 넓혀주되 관리자는 이 선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을 몰아주면서 납품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품질을 높이라고 조언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기업은 결코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다. 정부의 규제는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망치는 길이다.
선택을 제한하는 기업, 선택이 공정하지 않은 기업은 훗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리더의 선택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리더는 당장의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위한 선택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덕분이다.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나서도록 배 3척을 내주고 항해하는 비용을 댔다. 이사벨 여왕의 이 탁월한 선택으로 스페인은 세계 무역을 주도하면서 황금 시대를 누렸다. 이처럼 CEO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되 멀리 내다보는 통찰이 필요하다. CEO가 현실과 이상의 간극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선택을 하면 회사는 성장하고 직원은 꿈과 희망을 갖는다. 반면에 CEO가 선택을 잘못하면 조직원들이 고생하고 회사는 나아갈 방향을 잃는다. 조직원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을 것인가? 이는 리더의 선택에 달려있다. 웅진 임원이 꼭 지켜야 할 20가지. 웅진 임원이 꼭 지켜야 할 20가지. 첫 번째, 고객을 중시하라. 상대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고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고객의 편의와 이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등을 다시 생각해보라. 고객을 만난 횟수, 고객에게 들은 이야기 등을 기록해보면 자신이 고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웅진 임원은 고객이 불편하게 여기는 점을 찾아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바로 결정할 문제와 오랜 시간 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히 결정해줘야 조직원들의 업무가 수월해진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선택과 집중이 분명해지고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와 조금 늦춰도 좋을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려면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때는 현재 자신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매출이 우선인 상황인가? 혁신이 시급한가? 조직 활성화가 필요한가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현장에서 발로 뛰어라. 협력업체를 정할 때 생산 공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웅진 임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로 뛰는 사람이어야 한다. 책상에서 자료만 보는 것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장을 확인하면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은 현장의 분위기,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약속을 꼭 지켜라. 시간 약속, 거래상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약속을 안 지키는 순간 자신의 신뢰뿐 아니라 그가 속한 회사에 대한 믿음도 깨진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믿는다. 개인의 신뢰가 모여 국가적 신뢰를 만들고 있는 좋은 예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한 즉시 실천하는 것이다.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5번째, 협력업체 선택과 관리에 엄격하라. 어떤 협력업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달라진다. 최고 수준의 디자인 회사를 선정하면 제품 디자인 수준은 동반상승한다. 3등이 1등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1등에게 맡겨야 1등이 된다. 1등 업체는 세계적 동향과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선정은 임원의 능력과 관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협력업체는 그 회사의 업계 순위, 일을 해낸 경험, 재무 건전성,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6번째, 일을 숨기려 하지 마라. 임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이권과 관련 있는 일이라면 드러내서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를 숨기고 있는 임원은 아랫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 어렵다. 임원은 일의 추진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실무는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맡겨야 한다. 윗사람이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해버리고 결과에 대한 보상도 자기만 받으려 한다면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임원은 조직원들이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며 최상의 팀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번째, 지시하는 일만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응용하라. 지시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1+1은 2라는 답밖에 내지 못한다. 지시한 대로 하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자기 의견을 내야 한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임원이라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8번째, 최신 정보를 찾고 최고를 벤치마킹하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새로운 일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 위에 최신 정보를 더해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웅진 임원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정보를 찾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9번째, 현재에서 50% 이상의 개선을 생각하고 혁신하라. 목표를 높게 잡아야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혁신의 목표는 현재 수준에서 50% 이상을 높이는 것, 즉 달성 목표가 150% 이상이어야 한다. 목표가 작은 것은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동안 웅진이 불가능해 보이던 원가 절감, 기술 혁신을 이뤄낸 것은 그만큼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실행을 했기 때문이다. 10번째, 결과를 만들어라. 항상 바쁘게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은 사람이 있다.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일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은 비용일 뿐이다. 열심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한때는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결과가 없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은 조직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항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번째, 항상 겸손하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이에게 호감을 얻고 그가 속한 조직까지 좋은 점수를 얻는다. 겸손은 자신이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 이익만을 쫓다 보면 욕심이 앞서 겸손해지기 어렵다. 웅진의 임원은 협력업체를 만날 때에도 언제나 정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군림하는 것은 결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12번째, 표정을 밝게 하라. 그래야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 전체가 밝아지고 생기가 살아난다. 주변 사람들과 활기차게 소통하고 표정을 밝게 지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기를 불어넣는 행위이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경쟁력이기도 하다. 13번째, 크고 넓게 봐라.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담아도 금세 표가 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인내심과 포용력이 강하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도 넓다. 어떤 일을 할 때 좁게만 보면 주변에 온통 한계뿐이다. 그러나 크고 넓게 보면 무한대의 시장이 펼쳐진다. 때로는 이제까지 없던 시장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시각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보면 팔 수 있는 물건은 수없이 많고 갈 수 있는 길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 14번째, 스스로 열정을 키워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신뢰가 생긴다. 열정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실패나 실수가 두려워 가급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웅진 임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스스로 해보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가슴 속에서 솟아나야 하고 그것을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5번째,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라.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힘을 키우는 일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책, 대화, 강의, 인터넷,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현재 1등이라면 앞으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추고 퇴보하게 된다. 결국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다. 16번째, 아랫사람과 밥을 자주 먹어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서로 대화하며 정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아랫사람과 자주 밥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는 임원은 업무 역량에 한계를 보이게 된다. 아랫사람 한 명 한 명 살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아랫사람이 그 시간을 좋아할 수 있도록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17번째, 아랫사람의 진정한 멘토가 되라. 평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정한 멘토는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잘 지적해 주는 사람이다. 직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임원은 정신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아랫사람의 멘토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랫사람이 그 임원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심으로 지도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다. 18번째, 윗사람과 소통하라. 윗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것은 직장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설사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 소통해야 한다. 윗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능력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자주 부딪히며 얼굴을 맞대야 윗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19번째,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친 행동을 하지 마라.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잘 따르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행동은 좋지 않다. 윗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다. 사장과 임원은 서로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이여야 한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늘어놓는 행위는 더 큰 문제를 만든다. 반대 의견이 있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은 웅진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20번째, 상사의 지시에는 꼭 피드백해라. 상사가 지시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업무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꼭 피드백해라. 어떤 일을 지시한 후 열흘쯤 후에 상황을 보고받으면 의도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또다시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 중간 피드백을 생략한 탓에 2~3배의 시간이 드는 것이다. 상사와 의논해서 상사의 의도를 중간 점검하자. 이때도 상사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 상사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유능한 임원이 아니다. 리더는 항상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나는 하루 평균 서너 명의 임원과 통화를 한다. 별일이 없어도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전화를 건다. 내가 일의 과정을 물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회장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고, 잘한다는 칭찬이라도 해주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리더는 아랫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일을 하도록 만드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더불어 아랫사람을 보듬고 배려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조직원들이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 역량이 뛰어날지라도 리더 자질이 없다고 판단한다.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소통의 목표는 공감이다. 리더가 아무리 큰 열정을 갖고 있어도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그 열정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리더는 조직원들의 공통의 목표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하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통, 효과적인 소통,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리더는 조직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심장은 저 혼자 돋보이려고 나서지 않는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면서 가장 뜨겁게 움직인다. 이처럼 리더는 조직원들의 마음에 열정의 불을 지피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